커피 브랜드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. 네.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이제 공식적인 발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상황을 이제 보면서 결국은 이제 좀 약간 인상 발표를 좀 조만간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걱정을 지금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뭐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런데다가 올해 6월부터 이제 법이 네네. 새롭게 시행이 됩니다. 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이 돼서 네. 이제 300원이라는 보증금이 커피 가격에 더 붙게 그렇습니다. 되는데 네네네. 사실 저는 이제 취지는 좋다고 보거든요. 일회용을 그렇죠. 줄여야 네네. 한다는 취지에는 정말 좋고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사실 당장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300원을 더 내야 된다고 하면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2월 10일부터 이제 일회용컵 보증제가 실시가 되는데요. 예전에 우리가 2002년에도 이제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네. 2008년에 이제 폐기를 했죠. 왜냐하면 회수율이 30%대를 넘질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나머지 70%는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.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한 50원에서 100원 정도의 그 보증금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각지 가봤자 50원, 100원밖에 안 되니까 회수율이 더 낮았다라고 판단하에 이번에는 대폭 올린 거죠. 300원. 네네. 결국은 이제 살 때 컵을 이용한다, 일회용 컵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300원을 더 내는 거거든요, 소비자가. 그리고 결국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서 환불하겠다고 컵을 내놔야 다시 300원을 돌려받는 건데. 네.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일회용 컵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일회용 컵을 가져간다는 건 뭔가 이동을 하거나 뭐 어디 잠깐 이제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마신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서 어딘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그 컵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돈을 300원 돌려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. 이게 환경의식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이런 거죠. 네. 그래서 회수율이 낮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는 고스란히 300원 돈만 커피 사면서 더 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다회용 컵을 이제 본인 그 텀블러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서 할 경우는 또 인센티브를 한동안 주도록 돼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들을 더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은 분명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회수율을 끌어올릴 거냐,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회수율을 끌어올려서 괜히 돈을 더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아주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네. 그래서 뭐 구형지칙 끝에 뭐 나온 정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부터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과연 이제 회수율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거냐, 거기다가 그 매장에서만 이렇게 회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소비자가 결국은 그 매장을 또 찾아가야 되고, 그렇죠. 이동이 필요해서 일회용 컵을 쓴 건데 또 거길 찾아가서 뭘 해야 되냐. 뭐 다른 매장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도 이제 그 다 같이 받도록 이제 환경부가 이렇게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해당 그 참여하는 해당 그 매장의 컵들은 서로가 이제 다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, 그래서 결국은 뭐 그 사업을 하는 그 해당 매장을 찾아가야 되니까 소비자들에게는 그 역시 비용이고, 또 매장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. 이거 갖고 오면 깨끗하게 씻어서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마시던 게 남아있을 수 있고 또 뭔가 묻어있을 수 있는데 그럼 세척도 해야 되고 물도 들어가고 사람도 필요한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, 그래서 결국은 이제 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매장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회수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좀 추가적으로 시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300원 커피값 더 내는 꼴밖에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준비가 아직은 좀 부족해 보여요. 좋은 취지가 잘 발휘가 되려면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일회용 컵 가격만 이렇게 책정하고 올릴 것이 아니라 진짜 회수율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이냐, 이 부분도 좀 충분한 고민과 또 대책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하지만 어쨌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커피값도 그러면 뭐 계속해서 뭐 더 오르지는 않더라도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. 일단은 한번 오른 가격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쉽지가 않고, 실제로 이제 아까 원두 가격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커피 가격 전체에서 원두가 차지하는 비율은 5%에서 10% 정도밖에 안 돼요. 나머지 90%는 이제 인건비, 임차비, 뭐 물류 비용 이런
건데 이건 사실 국내 영향이 큰 거 아닙니까? 근데 사실 인건비가 지금 뭐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. 임차비도 지금 뭐 낮아질 가능성이 없고 물류 비용 뭐 얼마 전에 물류 비용도 굉장히 이제 뭐 택배비 포함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상 요인이 이제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, 또 매장의 이익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커피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때 이게 이제 뭐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더 올려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.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메리카노나 이런 기본적인 커피는 안 올리고 나머지만 올렸던 데들이 안 되겠다. 가장 판매가 많은 기본적인 커피도 다 올려야 되겠다. 뭐 이렇게 오히려 갈 수가 있어서 네. 내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 거가 오히려 지금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결국은 커피값을 낮추려면 인건비 적게 들어가야 되니까 사람을 줄이고 매장 규모도 축소시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커피만 마시기 위해서 이런 카페나 이런 데를 찾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도 만나고 하나의 문화의 일종이잖아요. 그렇죠. 거기서 일도 하고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판매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좀 변화를 해가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. 네,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네. 자, 이렇게 커피값만 인상된 게 아니라 사실 요즘 뭐 모든 물가가 다 올라서 네, 대표님 전화 연결된 김에 생활 물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. 뭐 라면, 장류 등 가격 다 오르고 식료품, 외식 물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올랐죠? 다 올랐어요. 네. 네. 뭐 시제 같은 경우에는 된장, 고추장 같은 게 9.3% 평균 이달부터 이제 인상을 지금 한다고 발표를 했고 밀 가격, 국제 밀 가격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파리바게트도 이제 9일부터 빵하고 케이크류 66개 제품 가격 인상하는데 평균 6.7% 인상이에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원유 가격 인상되면서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도 지금 올리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물가들이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통계청이 이제 발표를 한 걸 보니까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3.6% 올랐고 전월 대비 0.6% 상승했어요. 네. 4개월 연속으로 이제 3%대를 기록한 건데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국가 관리 기준이랄까요? 목표가 이제 2%거든요. 네. 지금 그걸 넘어서 가지고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 4월부터 2.5% 상승된 이유를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? 근데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게 장기적인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를 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근원 물가는 뭐냐면 뭐 계절적인 요인이나 뭐 일시적인 충격에 영향을 받는 그 품목들, 농산물이나 뭐 석유 제품 중에 그런 일시적인 충격, 공급에 충격이 있는 그런 것들을 제외한 품목을 가지고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한 건데 네. 그런 물가도 지금 3%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. 2012년 이후에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지금 상승 국면에 와 있다.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공급을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국면에 지금 와 있다.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물가를 관리하는 총체적인 어떤 정책의 어떤 기조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좀 다 재정비해야 되는 네. 그런 상황이 와 있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네, 정말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요즘인 것 그렇습니다. 그리고 월급 같습니다. 열심히 해서 월급이 일부 오른들 또는 뭐 국가에서 일정 정도 재난지원금 같이 네. 이렇게 지원을 한들 결국은 소비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것들이 오르면은 그 내가 뭐 조금 오른 게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. 지금 계속 그 상황의 반복인 것 같아요. 물가를 잡지 않으면 네. 뭐 지원도 의미가 없고 약간의 뭐 수익이 증가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였습니다.